여러분이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여기 온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되겠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감각을 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생활하는 것도 그러지 않아요?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험은 가능성 따지지 않고 출제 빈도 따지지 않고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공부하냐는 거예요. 자, 자동차 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동차에서 가장 사례 문제에서 스탠다드한 문제, 이거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는 여기에서 아류야. 여기에서 조금씩 대인배상 원 안 들고 어떤 좀 사고차에서 안 되면 타차에서 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A차하고 다르죠. 자, A차하고 B차하고 충돌했는데 A차는 자기 아내 같았어요. 왜 아내 같았냐는 거예요. 대인배상 1, 2가 다 돼버리면 연대 책임지고 구상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아내가 나오는 거야. 아내, 아들이 나오는 거야.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대인배상 1밖에 안 되고 자석이 자기 되잖아. 만약에 A차하고 B차하고 충돌할 때 친구가 탔다. 문제 연대 책임지고 구상하면 되잖아. 과외비율에 따라. 그래서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례 문제를 내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가 뭐냐면 자차에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타는 거예요. 그래야 대인배상 1은 되고 2는 안 되죠. 그래야 또 뭐가 안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무보험도 되죠. 그래야 자기지도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 가장 자동차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고 여기에서 조금씩 파생되는 거니까 이 문제, 사례 문제는 반드시 외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자 뭐예요? 손해액이 2억이고 후유장애가 2억이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보상한도 있죠. 그러면 자 뭐해야 하면 기존 질환이 감액이 30%고 과실이 20%다는 거죠. 이거 더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형적 기여도가 30인데 내 과실이 7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푼도 안 줍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쳤는데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여도가 30이면 30%를 감액한 다음에 70%에서 내 과실이 70은 77에 49, 49%를 주는 거지 단순 더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여도 감액을 먼저 해요. 자, 그러면 기여도 감액했더니 1억 4천, 1억 4천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했더니 1억 1,200, 1억 1,2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1차하고 2차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왜 해요? 구상관계를 간단히 하다. 이렇게 배웠죠? 구상관계를 간단히 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타이틀이 과실 이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로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과실상계가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이 C가 와이프예요. 근데 1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얘가 30대 70이에요. 그러면 원래 자 A, B, C가 있을 때 B가 100% 주고 나서 30%만큼 구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이가 경제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70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30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얘가 배상해야 되니까 H보험에서 대인배상 원해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실 이론이 아니고 분담 이론이라.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을 과실 이론으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얘 과실이 자, A 있고 B, C가 있는데 얘 과실이 30%예요. 근데 남편 과실이 70%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쌍방과실로 다쳤는데 얘는 이렇게 관계해버리면 과실 100%니까 아무것도 안 줘야 되잖아. 만약에 1억의 손해가 단다면 얘가 과실이 30%라는 건 7천만 원이 배상금이야. 7천만 원을 3대 7로 나눠서 줘라는 거지. 그러면 77에 49는 얘가 주고 37에 21은 얘가 준다는 거예요. 왜? 7천만 원 주고 30% 구상 들어가는 거나 7천만 원 얘 입장에서 7천만 원 주고 70% 구상 들어가는 거나 처음부터 30% 주는 거나 똑같은 결과니까죠. 근데 단순히 과실 이론을 해가지고 단순히 더해버리면 저거 하면 한 푼도 못 받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학원에서 과실 이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과실 이론이니까 30% 과실이 있다. 남편 과실이 70%다 하니까 줄 거 없는데요. 이렇게 문제 푸니까 다들 떨어지는 거야. 왜 줄 것이 없어? 여기서 70% 원투 받고 자차에서 30% 대인배상 원 받아야지. 피해자 측 과실으로는 구상관계를 간단히 한다. 이건 뭐예요? 그 전제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주고 구상할 거를 연대 책임 안 주고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분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실 이론이 아니고 분담 이론이에요. 분담 이론. 근데 이걸 전부 다 자, 옛날에 전통으로 옛날에는 뭘 안 줬냐 그러면 자, A, B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C다. 얘가 70% 과실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얘 보험회사에서 얘의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대인배상원을 안 줬었어. 한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얘가 줄 필요 없으니까 70%만 배상하면 끝난다고 해서 처음에는 과실이론 비슷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남편이 배상한 것도 대인배상원을 주잖아. 그러니까 과실이 이론이 아니고 분담 이론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과실 이론으로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했냐면 구상관계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 전제가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제가 구상하는 거니까. 그러면 구상관계 간단히 책임은 뭐니까? 각자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은 앞으로 과실 이론이라고 쓰기지만 머릿속에는 분담 이론이다라고 써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는데 자꾸 과실 이론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장에 가서 그냥 과실을 더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CU 네스트예요. 그래서 자 연대 책임 후에 구상할 거를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면 70%만 주고 끝낸다는 거죠. 왜? 연대 책임을 주고 30% 구상하는 것과 남편한테 구상할 거니까 70% 주는 것과 둘이서 경제적 기소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오류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과실하고 피해자 측 과실을 더해서 하면 안 된다. 만약 과실이 운전자 과실이 20이고 그다음에 피해자 과실이 20이고 자기 남편 과실이 80%라 그러면 지가 다쳐서 뼈 부러졌는데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데 내 100% 과실도 아닌데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피해자 과실 20%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남편이 80%니까 가해자는 20% 줘. 20에 20을 줘야 되고 남편은 80이 있는데 남편에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원해주고 안 되면 자손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누자는 거야. 나눠. 자, 그러면은 2차가 부담할 경우에 700이고 2차가 부담할 걸 700인데 2차가 대인배상 원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못 받은 돈이 얼마예요? 4,840. 못 받은 돈이 얼마야? 4,840. 이거는 어디서 주냐? 모범에 준다. 왜? 남편이 지는 배상 책임은 모범에서 면책이잖아. 상대방에서 지는 배상 책임은 모범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줄 돈을 먼저 한 다음에 가해자가 원투 들어있으면 모범 나갈 거 없고
가해자가 원만 들어있어서 배상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건 자차 무보험에서 나가든 어떤 무보험에서 나가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보험은 2개, 3개 될 수가 있어. 왜?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도 보험 들어있고, 와이프도 보험 들어있고, 자식도 보험 들어있어. 자식이 4명 다 보험 들어있는데 다 무보험 들어있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명하고 와이프 내거 6명이서 나눠서 분담을 해야 돼. 무보험상해 담보는 김영피보험자 그 부모잖아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부모잖아.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배우자잖아. 그러니까 무보험상해 담보는 몇 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보험상해 담보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줄 거 끝났어. 그러니까 항상 피자 측과 사실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줄 금액을 구한 다음에 가해자에서 원, 투 들어있으면 끝이고 원 들어있으면 차액은 무보험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자기가 부담해야 할 거죠. 30%, 자, 아까 30%, 70%니까 이렇게 계산해 무보험은 줄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기 부담해야 할 거 30%잖아요. 대인배상 보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36에서 3천만 원짜리 360만 원은 못 받았어요. 이거 무보험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뭐 때문에? 무보험상해 담보의 배상 의무자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일 때는 면책한다는 조항 때문에 남편이 지는 배상 책임은 무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인배상 원만 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자손 가죠, 자손. 자, 그러면은 손해액에서 공제기일 뻔 다음에, 자, 자손도, 자손이면 자손 한도 내서 주고, 만약 자상이면 자상 한도 내서 주고. 이 사례 문제가 가장 자동차에서 기본이 되는 사례 문제. 수없이 이걸 풀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푼 다음에 다른 사례로 가면 여기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예요. 왜? 사고차에서 면책이면 타차에서 주고 타차가 아니고 취급업자 사고면 사고차에서 대인배상 오면 취급업자 주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사례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하나를 보고 계속 이걸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가면 굉장히 쉽게 자동차를 풀 수가 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사례 문제를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는 이것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수평적으로 1번부터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7번 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씨 그거 저거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사례 문제니까 이거를 완벽히 할 때까지 이것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에서 응용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자들한테는 굉장히 평범한데 수험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척추체 부상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해오냐는 거지. 근데 실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년, 5년 하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번에 특색이 없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변별력이 없겠네. 그런데 뭐예요? 학원생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학원생들은 오히려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은 잘 쓰는데 실무자들은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하면 취약이야. 왜? 못 외우니까. 그래서 현대의 문제가 자꾸 뭐 이렇게 나와요. 실무 중심으로 나온다. 치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재에 막 책 가지고 공부한 친구는 도대체 이거 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과실상계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과실상계 중에서 랭킹 1위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과실상계가 뭐냐? 무단횡단.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나라도 좀 한번 해봐라 이거지. 왜?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나오지 아주 하이칼레한 문제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차대차 사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 이런 사고는 잘 안 나와. 보행자부터 나오기지. 그러면 과실상계를 다 공부 안 하더라도 무단횡단 하나라도 공부하고 가자는 거야. 예, 그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오케이? 그럼 무단횡단에서 감산요소, 가산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과실이 두 개일 때는 하나만 적용하고, 현장과실과 중과실이 있을 때는 현장은 하나 적용하고, 현장과실 둘이 있을 때 하나만 되고. 그러면 현장과실이 뭐냐는 거야. 중과실이 뭐고. 자, 중과실은 뭐예요? 속도 위반 20km 이상. 20km 이하는 현장과실. 무면허 음주죠. 무면허 음주죠. 무면허에 경과실이 없겠죠. 무면허는 되냐 내가. 음주는 0.0 지금 5 지금은 3으로 아직 안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뀌어요? 0.33으로 바뀌면 0.33 이하 이상이면 이상이면 중과실이고 이하는 현장과실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장과실은 뭐예요? 운전대 잘못 조절하는 거, 브레이크 잘못 조절한 거, 핸드폰 보고 하다가 전방 주시태만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중과실만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현장과실이죠. 중과실이 뭐예요?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네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중과실만 빼놓고 그 다음에 중과실보다 경한 건 다 현장과실이잖아. 자, 뭐라고 해요? 음주 무면허는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주 무면허 속도 위반. 음주 무면허 속도 위반. 20km 이상 속도 위반. 그 다음에 노인 65세 이상. 애는 몇 살이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공부를 해놔야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감산 요소, 가산 요소 없이 시험 문제 낸다면 그냥 감산, 가산 요소 없이 프로테지만 내놓고 감산, 가산은 너희들이 집어넣어라. 이렇게 프로테까지 외워라.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테 다 외워요. 왜 외우겠어요? 5%짜리 뭐고, 10%짜리 뭐고, 20%짜리 얼마고. 이거만 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20%짜리가 중과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 보겠습니다. 5%짜리를 보자 이거죠. 자, 감산 요소 중에서 20% 현장 과실 빼놓고 요거는 뭐 놔두더라고. 나머지는 다 5%예요. 가산 요소는 다 10%예요. 여러분들이 저걸 그대로 외우면은 우리가 못 외운다는 거죠. 자, 감산 요소 중과실 20, 현장 과실 10, 나머지는 5.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피해자의 가산 요소는 10씩 들어가자 이거 10씩 들어가자. 그러면 외웠잖아. 그리고 조금 틀리면 어때? 감점 한 1점 만점 생각을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 완벽하면 100점 나와야지. 어떻게 50점 맞고 합격하냐. 좋은 거는 빨리 암경해서 대략적으로 다 문제에다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저도 만약 시험 보러 간다. 완벽하게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가냐고. 못 외워져. 그래도 합격한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5%짜리를 잘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빵점 주는 게 아니야. 감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접근하라고. 뭐 가산 요소는 10, 감산 요소는 중과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0, 현장 과실 마이너스 10, 기타 5.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대충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단횡단은 기본 과실이 20이니까 20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될 거 아니야? 야간. 왜 해요? 야간의 정의는 뭐예요? 야간은 왜? 운전자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데 사람은 헤드라이트 때문에 잘 볼 수 있으니까 가산하겠다. 간선도로 13m 이상, 편도 3차선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넓은 도로에 무단횡단하면 그만큼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편도 1차선, 우리 말 어떻게 해요? 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상상을 내가 해봐. 과실이 더 많을 건가 적을 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도 1차선에 도 무단한 놈하고 한 차선이 6차선이야. 그럼 뒤질라고 환장했지,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자꾸 상상을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니까 이게 외워지냐고. 안 외워진다. 자, 유형별. 무지하게 어렵죠. 부정별 무지하게 어렵겠죠. 안 그래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 돼요. 그러면 제일 높은 게요. 제일 위험한 게 뭘 거 아냐는 거예요. 자, 매달려 간 놈하고 차가 100km 달리는데 뛰어내린 놈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해요? 당연히 뛰어내린 놈이 위험하지. 60에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에서 60으로 보는 거야. 자, 매달려 간 놈 봐요. 자, 얘 60이잖아요. 40이야. 40. 그러면 40에 60이야, 60에 80이냐는 거 예화들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 20이야. 그죠? 경운기는 적게 해주고. 근데 경운기에서 뛰어내린 놈은 경운기가 자동차 보험 들어있냐? 뭐 농기계는 들어있겠지. 근데 뭐 여러분이 농기계 자동차 보험까지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뭡니까 20이야. 근데 여기 서 있는 놈 10이야. 안전벨트 안 차고 저 버스에 서 있는 놈. 그러면 뭘 저걸 외우냐고 10, 20, 30, 10, 20, 40, 60인데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저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저걸 꾸준히 다 외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심플하게 해놓고 외워놓고 조금 틀려도 내가 하나도 못 외우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90% 정도 외우고 들어가서 감각적으로 쓰면 나는 합격한다. 이런 게 조금 비워놓으면 여러분이 훨씬 쉬워져. 외울까? 10, 20, 40, 60. 외워졌냐? 외워졌어요? 여러분 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끄서버릴게요. 자, 다 끄섰어요. 다 끄섰어요. 10, 20, 40, 60이잖아요. 다 끄섰죠? 그럼 이쪽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차에 밑에 탄 놈, 차에 위에 적지 않게 탄 놈, 밑에 차에 놓은 놈하고 똑같이 20이야. 그러면 이제 나갔어요, 이거. 나갔어.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따로 외워야 될 게 뭐냐. 택시 타다가 사고 난 거. 그래서 10에서 30, 그 다음에 30에서 50인데 50 한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본 과실은 중간치로 해요. 40이죠. 기본 과실은 20이죠. 10에서 20일 때는 기본 과실을 10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뭐만 우리가 외우면 되겠다는 거예요. 보호가 못해만 하고 택시 잡다가 난 사고만 해주면 나머지는 10, 20, 40, 60. 외울 수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서 빨리 내가 그러니까 취업 가능 월수도 56세 취업 가능 월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56세에서 20하면 76세예요. 76을 뒤집으면 67세예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56세 취업 가능 월수잖아요. 자, 56세에서 20도 아니고 76세예요. 76세 이상은 12개월이잖아요. 이걸 뒤집어요. 67세예요. 24개월이잖아요. 59세. 그래서 여기는 4년, 여기는 3년, 2년, 1년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을 개발해서 자꾸 외워야지 외우지. 아니 저걸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시험을 포기하자. 차라리 시험을 포기하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 20, 40, 60 됐잖아요. 밑에 경운기, 버스 이것들은 높은 걸 많이 적용하니까 나중에 조금 감액한다는 거, 더 이제 디테일에 공부하면 좀 감액한다는 거 공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유형별도 외워두라는 거죠. 자동차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자 척추체 손상. 그러면 그래프를 자 1, 2, 3, 5, 7이야.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사륙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두부 손상에서는 사륙이 없다. 1, 2, 4가 없잖아. 5, 6이 없잖아. 그 척추체, 두부 손상이나 척추체 손상에는 사륙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는 척수 손상이 있는 거야. 척수 손상이 있는 거야. 어디까지? 3급까지. 다. 그러면 완전 마비 1급이죠. 완전 사지마비, 완전 하지마비죠. 그 다음에 두 개는 불완전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외우자라고 해서 못 외우는 것보다는 대략적이라도 칸만을 채우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척추체 손상은 사륙이 없다. 됐어요? 척추체 손상은 사륙이 없다. 앞에는 척수 손상이다. 뒤에는 5급이 불완전, 우리가 척추체 골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 2, 3급 한번 볼게요. 자,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상하지, 불완전마비 하지.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척추는 뭐가 없다고 해요? 사륙이 없다. 3급까지는 마비. 5급은 그냥 안전골절. 그 마비 중에서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불완전마비.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못 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두부 손상을 볼까요? 두부 손상은 세 가지로 나눠요. 고도, 중증도, 그 다음에 경도죠. 항목은 3, 4, 2예요. 중증도, 고도가 3개, 중증도가 4개. 그 다음에 경도는요, 경도는 48시간 이상이냐, 이거 없이 그냥 수술했냐, 안 했냐. 그러면 척추체, 두부는 세 가지로 나누죠. 자, 코마스케이드. 그러니까 뇌의 손상 상태가 고도냐, 중증도냐, 경도냐. 48시간 이상이냐, 이하이냐. 수술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요. 자, 48시간 이상이냐, 이냐에 따라서 하나 쉬어가잖아요. 1, 2가 쉬죠. 3, 4.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뭡니까? 2, 3, 4가 쉬죠. 5, 6. 그죠? 6, 7 쉬죠. 8. 그러니까 48시간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눠서 자, 1등급 시험은 1, 2, 3, 4. 2는 없는 거죠, 지금. 2, 3, 4, 5, 6. 6, 7, 8. 이러면 되잖아. 라이프 스타일 또 하나고 외우면 여러분들이 금방 외울 수 있는데 저거를 못 외운단 말이야. 왜? 그런 걸 모르니까. 저도 저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걸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 2, 3, 4. 그 다음에 2, 3, 4, 5, 6.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써놓고 나눠놓고 이제 그건 나누죠. 이제 예? 고도 중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8시간 이상 이하 수술했냐 안 했냐 이렇게 나누니까 저걸 나누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하면 1, 2, 3, 4 2, 3, 4, 5, 6 6, 7, 8 이렇게만 써. 그렇고 시험장에 가서 나눠. 쓸 수 있겠어요? 나눌 수 있다. 근데 이거 시험지 아직 안 나와. 척추체는 나왔는데 안 나왔거든. 외워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외울 것이냐, 어떻게 외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약관에
약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기본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책임 발생 요건이에요. 두 번째가 면책 사유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근데 배상 책임은 보험금 계산 방법이 따로 없어요. 보험금 계산 방법이 있는 게 해외근제, 선원근제하고 특수건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판으로 해요. 그러면 배상 책임에서 면책 사유는 공통 면책 사고하고 타보험에서 담보하면 면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배상 책임의 보상 책임은 뭐냐? 물의 책임, 인의 책임 나눠서 물의 책임 중에서 758조 적용된 거하고 아닌 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근제 배상 책임보험을 1분에 끝내준 거예요. 근제 배상 책임을 제가 1분에 끝내준 거라고 하니까 자 봐요. 자, 지급 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특수건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판 금액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관에서 보상 한도만 규정하고 등급만 규정해 있지 다시 지급 기준이 없어요. 자동차는 지급 기준이 있는데 없어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없어요. 다 예판이에요. 자동차 배상 책임에서 지급 기준이 없다 하면 다 예판이에요. 그러면은 배상 책임 보험에서 따로의 기준이 있는 게 뭐냐? 해외 근제, 선원 근제, 특수 건물. 나머지는 다 예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근데 뭐는 공부해야 돼? 특수 건물은 왜 시험에 나와요? 저 특수 건물 그렇게 안 해봐요. 근데 시험은 맨날 특수 건물 나와. 왜? 다른 건 똑같으니까. 자, 면책 사유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요? 공동 면책 사유 외우면 되죠. 타보험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면책한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물 배상 책임이다. 그러면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그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면책하면 돼. 금배책 면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배상 면책하면 되고, 공작물 도급업자 배상 책임하면 되고, 다 면책하면 쓰면 돼. 그러면 열 몇 개 썼네? 그 다음은 기억 안 납니다. 그럼 돼. 왜 그 마지막 하나를 못 써가지고 그렇게 예를 쓰려고 노력하냐고. 하나도 못 쓸 거면서. 보상 책임. 했잖아. 물의 사고, 인의 사고. 어떤 거로도 물의 사고, 인의 사고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는 특수건물하고 재난보험 빼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758조인데, 758조에서 생산물 빼놓고, 나머지는 물의 사고는 다 758조고, 인의 사고는 750조잖아. 그러면 약관의 가장 중요한 세 번인 책임 발생 요건하고, 그 다음에 면책 사유하고, 지급기준 다 했어. 지금 1분 만에 배상 책임 끝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 보면 쉬워져.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 자신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냐. 완벽한 것을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 가서 완벽하게 썼다가 하면 100점 나와야 돼. 근데 합격자가 50점에서 끝나. 그러니까 뭐예요? 자, 90%의 완성도를 가지고 내가 외워서 쓰겠다. 그리고 70, 80%에서 조금 시험에 가면서 조금 더 외워서 81%, 82%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100%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그려서 빨리 중요한 것부터 외워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신감 가졌어요? 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연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는 다른 거랑 달라서 우리 직원들은 생각해봐요. 손해계사라는 거 장애 끊는 거는요. 의사한테 가서 장애 끊어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알아서 끊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은 보험회사가 면책하는 사건을 어떻게 부책할 것이냐. 그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예를 들어 손해액 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보고서 쓰는 것도 해주는데,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면책사고를 부책해주는 거를 강의를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 면책당했어요.
2억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노력해서 받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2억에서 수술을 준다고 생각 안 해요. 못 받을 거를 받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높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무수습을 가르치는 거지. 가서 여기서 장애 끄는 거, 자, 오늘은 경관절 장애입니다. 내가 장애 끝나가 그 의사가 끌어주는 거지. 가서 장애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 끌어주세요. 그러면 끌어주면, 기육교 갖다 주면 끌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실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와서 보험회사에서 질병 사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상해 사망으로 바꿀 수 있냐. 진단서는 질병 사망으로 돼 있는데 상해 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케이스들. 안보험 안 주는데 어떻게 하면 안보험 받을 수 있냐. 고지의무 위반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면은 보상. 오토바이 사고인데 보험금 안 나간 거를 어떻게 하면 보상이 나갈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나. 그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사고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법리를 따져가서 판례를 찾아가서 해가지고 보험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볼게요. 확실히 면책이에요. 누가 봐도 면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부책이에요. 가운데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책해놓고 기다린다. 그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액이죠. 근데 손해배상의 산정은 그렇게 하루면 다 끝나. 실무에서 하루면 다 끝나.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맥브라드 장애평가법 3시간이면 눈에 싹 들어오게 해줘요. 이만한 페이지를. 왜? 내가 이만한 페이지 못 읽거든요. 맨날 사고 나는 척추치하고 다리하고 몇 개만 딱딱딱 해주고 이것만 외우고 있어. 나도 못 외운다. 30년 한 나도 못 외운다. 그리고 그때는 필요하면 이거 봐라. 그러면 되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냐고. 각도에 10도, 20도일 때 어떻게 100% 다 외우냐고. 그리고요. 관절이 됐을 때 강직장애 주는 건 거의 다 체하장애야. 여기 골절됐어요. 여기보다 안 된다고 어디 있냐고. 다 거의 이 정도 돼도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거의 다 체하장애만 예고된 게면 그 이상이면 좋고. 그래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모든 보험을 하잖아요. 재산보험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왜냐? 우리 사무실에는 전국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니까 의료사고도 계속하고 있고, 다른 사람 안 하는 우리 사고도 하고 있고, 다 모든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제 딸하고 사이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국에 있는 면책사고들이 다 들어오자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1페이지부터 끝까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지 말고 암기도 100%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쉽게 외워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해서 실무할 때 뵙겠습니다. 네. 네.